미래의 전공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로 60주년을 맞이한 차병원에서 미래의학을 선도할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차병원은 1960년 서울 중구 초동에서 차 산부인과 의원으로 출발한 이래 현재 국내외 7개국 66개 병원 클리닉과 1,700여 명의 의료진을 보유한 글로벌 의료 네트워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저희 차병원은 전공의를 배려한 수료 환경 구축은 물론 높은 진료 수준과 다양한 임상수련 활동을 경험할 수 있어서 여러분이 균형 잡힌 수련의 기회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연구 중심 병원인 차병원은 현재보다는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성실성, 인류 발전에 공헌할 봉사 정신이 있는 여러분들이 의료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 차병원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내과 2년차 김채원입니다. 저는 오늘 차병원 전공의 선생님들께서 저희 병원에서 누릴 수 있는 복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인, 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를 포함한 직계가족의 의료비 감면 혜택입니다. 분당차병원뿐만 아니라 국내 차병원이면 어디라도 감면이 가능하고요. 많은 직원분들이 이용하시는 의료비 혜택입니다. 둘째, 휴가와 경조비입니다. 정기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휴가 시에 병원과 연계된 전국의 콘도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조사 발생 시에는 경조비, 화한, 그리고 상조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병원 그룹이 차 산부인과 의원에서 출발한 만큼 저희 차병원은 결혼, 출산, 그리고 육아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분당 판교로에 위치한 차 바이오 컴플렉스 웨딩홀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신하신 경우에는 본원에서 분만, 그리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에 50%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대열을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차병원 제대열은행인 아이코드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원 건강을 위한 복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차 심리상담센터가 대표적인데요. 센터에서는 근무 중, 근무의 스트레스,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리를 연 7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공의 선생님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직원 식당이 있고 병원과 연계된 식당과 카페에서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공의 당직실에는 PC 그리고 침상이 구비되어 있는데요. 1일 1회 청소 그리고 주 1회 침상 정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당차병원의 복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미래의 차병원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발표자 이윤희입니다. 산부인과에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드리며 저희 병원 산부인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든 분들이 아시듯이 산부인과는 내외산소인 메이저과 중 한 개이며 바이탈을 잡는 과입니다. 그만큼 수련을 받는 과정에서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수련병원을 선택하는 데 더 신중해야 하는데요. 저는 자신 있게 분당차병원 산부인과야말로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당차병원 산부인과는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산부인과로 여성병원을 따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과, 부인과, 난임센터, 부인암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29분의 최대 규모의 교수진이 있어 각 파트에서 그 어느 곳보다 양질의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구나 학문에도 비교할 수 없는 열정과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전문 지식을 전공의들과도 적극적으로 교류해 주십니다. 현재 의국 구성원은 총 17명으로 이탈률 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의국 분위기는 최고입니다.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학교 출신들이 모여 조화롭게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각 연차별 당직실은 따로 제공되어 동기들끼리 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의국은 연차별 수직적인 문화의 탈피를 추구하기 때문에 연차 간의 소통을 편안하고 자유롭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공의들의 잡무를 줄여 수련과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수별 많은 간호 인력과 연구원들이 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통합 수련 시스템 또한 저희 산부인과의 큰 자랑입니다. 우선 근무는 분당병원과 구미병원의 순환근무로 다양한 환자군을 경험할 수 있고 4년간 수련은 병동, 응급실, 분만실, 수술실에서 골고루 이루어지며 1, 2년차 때는 주로 응급실과 병동을 맡고 일선에서 주치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3, 4년차 때는 주로 수술실에서 다양한 수술에 참여하게 됩니다. 외래 진료는 1년차부터 참여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고 조금 더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위해 본원 탁과에 파견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저희는 최적의 수련을 제공하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술방은 1년차 때부터 들어와 기본적인 술기부터 시작하여 차근차근 배워나가게 되며 짧고 간단한 수술 같은 경우 2년차 때부터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3년차 때는 주로 First Assistant를 서고 4년차 때는 직접 수술을 집도할 기회 또한 주어집니다. 저희는 최적의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분당차병원 산부인과는 주 80시간 근무를 시행해왔고 현재에도 근무시간 진수를 위해 공평한 당직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년차의 경우 월 7번에서 8번의 당직을 서고 있으며 당직을 선 다음 날에는 오후 2시에 당직 오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직은 총 3명의 전공의와 당직 교수님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당직 로딩은 당직 전공의 사이에 적절히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자와 전공의 모두의 안전을 위해 당직 때는 백업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휴가는 연간 총 18일로 여름, 겨울에 9일씩 2번 보장되고 결혼과 출산은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경조사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위해 각종 워크숍과 컨퍼런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수료를 마친 후에는 펠로우를 거쳐 대학병원 스타프로 남을 수도 있고 봉직이나 개원의로 진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저희 차병원은 전국 각지에 다수의 병원을 갖고 있어 전공의가 원할 경우 병원에 남을 기회도 충분히 주어집니다. 분당차병원 산부인과는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리며 준비한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비인후과 전공 1년차 전경주입니다. 오늘 저는 저희 분당차병원 이비인후과 그리고 두경부외과를 소개해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먼저 저희 분당차병원 이비인후과 두경부외과는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속이 아주 꽉 찬 아주 실속 있는 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연약을 보시면 저희 분당차 이비인후과는 최첨단 수술인 최소절개 레이저 진주종 수술 라식, 그리고 무통 편도선 수술 피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신 마취를 줄인 중이염 레이저 튜브 시술, 축농증 발룬 시술까지 최첨단 이비인후과 두경부외과 수술을 국내 최초로 보급하였고, 현재 세계 최고 최다 소아 진주종 수술 기록과 국내 최고의 편도선 그리고 중이염 튜브 시술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2013년도에는 인공화호 이식술 시행 지정 병원이 되었고, 2014년에는 세계 최초로 소아 레이저 튜브 시술을 임상 효과를 입증하였고, 2020년도에는 갑상선 두경부 암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교수님들은 다음과 같이 이과에는 이창호 교수님, 김영미 교수님, 그리고 김소영 교수님이 계시고, 비과에는 안재철 교수님, 그리고 두경부외과에는 노종열 교수님, 김민수 교수님 이렇게 자리하고 계시고, 연차별 전공의는 다음과 같이 총 4명이 다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훌륭하신 교수님들을 통해 2019년도 연간 SCI급 논문 약 20여 편이 등재되었고, 지금도 현재도 많은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비인후과의 장점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이과, 비과, 두경부과 이렇게 3개의 과로 나눠져서 과마다 다양한 특징이 있다는 분과별 다양성을 첫 번째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내과적인 진료도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처치나 시술 또는 전신마취 수술까지 이루어진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전공의를 마친 후에도 본인의 적성에 맞춰서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3가지 이비인후과의 특징 때문에 이과를 선택하게 된 것인데요. 빠르게 과별로 다루는 질환들을 살펴보면 이과는 중이염, 어지럼증, 외상, 그리고 종양, 그리고 기형, 난청 이렇게 다양한 소아부터 성인까지 내과적인, 외과적인 질환, 그리고 중증 질환부터 경한 질환까지 다양하게 저희가 보고 있고, 비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비동염, 비염, 그리고 비성형 안면성형, 부비동 종양, 수면장애, 그리고 후각장애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질환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경부외과는 기본적으로 감기라고 알려진 인후두염부터 시작해서 편도염, 그리고 인후두 농양, 그리고 음성장애, 그리고 갑상선 종양, 두경부 종양,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두 질환부터 음성장애까지 두경부외과 또한 다양한 질환들을 다 다루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검사실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청력검사실, 어지럼증 검사실, 그리고 수면다원검사실, 음성검사실, 그리고 언어치료실까지 다양한 검사실 선생님들과 함께 다양한 검사들이 진행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공의 업무로는 1년차 저는 일단 외래 그리고 입원 환자들을 중심적으로 처치 및 관리를 하고 있고, 2년차 선생님은 수술 환자 파악 그리고 협진 환자들을 위주로 이제 업무를 진행하시고 있으시며, 3년차부터는 외래 및 수술 보조 그리고 해외 학술 대회에도 참여하시고 3차 병원 파견 그리고 해부 실습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4년차 선생님은 치프 선생님으로서 전공의 업무 총괄 그리고 수술 보조, 그리고 한 번 더 역시나 해외 학술 대회, 3차 병원 파견, 해부 실습 교육까지 다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다양한 업무를 맡고 계시고요. 보시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과가 해외 학회라든지 파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제한이 있긴 했지만, 본래 저희 과는 사진과 같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픽, 그리고 리뷰, 저널 리뷰를 통해서 교수님들과 다 같이 공부하고 배우고 토론하고 하는 기회들을 갖고 있고, 매년 춘계학회, 그 추계학술 대회를 통해서 발표하는 기회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진에서와 같이 다양한 각종 환송의 송별의 그 경조사들도 다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당직에 대해서, 근무 여건에 대해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먼저 저희는 1, 2년 차는 주 3회 당직, 그리고 3년 차는 주 1회 당직을 서고 있고 3, 4년 차가 주 3회 백업 당직을 서고 있어서 나이트 타임에 이제 1년 차로서 너무 중증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부담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년차 선생님들의 백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담이 덜한 장점이 있습니다. 데이타임에도 역시나 너무 바쁜 시간대에 외래라든지 병동이라든지 응급실까지 고년차 선생님들의 백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전년차들의 그런 부담을 줄여주려고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2020년도에는 저희가 응급실에서 비응급 질환의 콜수를 조절하게 되어서 현재 응급실 콜도 상당히 많이 줄어든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보시면 저희는 전공의가 연차별 TU 1명씩으로 현재 내년 신입 전공의 선생님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남녀 성별 관계없이 이비인후과에 관심과 열정이 있으신 선생님이라면 누구든지 환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차병원 재활학과 과장을 맡고 있는 민경훈 교수입니다. 그 전공과를 선택할 때 많은 고민이 있겠는데 이번 시간이 과 선택을 할 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재활학과가 무슨 과인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 영어로는 피지컬 메디슨 앤드 리해빌리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왼쪽에 있는 게 그 대한재활학회의 마크인데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물이고 오른쪽은 횃불입니다. 물은 모든 것의 소스가 되는 위즈덤을 상징하고 오른쪽에 있는 촛불은 자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물리치료, 피지컬 메디슨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 물은 수치료, 그다음에 토치라이트, 이 횃불은 그 열치료를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더하기 빼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일렉트로세라피, 저희 피지컬 모달리티 중에 전기치료를 상징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저희 학회의 홈페이지에 있는 재활의학의 정의를 보면은 각종 질병 및 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생긴 사람으로 하여금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대한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능력과 잠재적 능력을 발달시켜서 가능한 정상에 가까운 또는 남에게 도움을 받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뇌졸중이나 척수 손상 같은 이제 중추신경 손상뿐만이 아니고 통증으로 인해서 보행이나 일상생활 동작에 지장이 있을 때에도 재활의학의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재활의학의 정의가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정의한 건강의 정의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WHO에서 건강을 이제 피지컬, 멘탈, 소셜 웰빙이 모두 다 갖추어진 상태를 의미를 하는데 재활의학의 그 정신과 많이 이제 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불행하게 그 척추 골절이 있어서 척추 손상이 오게 되면은 이제 수술하는 과에서 이것을 고정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후에 결국 환자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은 내가 걸을 수 있을지, 걷게 된다면은 어떤 식으로 걸어야 될지,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과가 재활의학과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같이 척추 골절로 인해서 척추 손상이 오고 양측 다리에 하지 마비가 있을 때 그 환자분은 척추가 골절되는 어떤 신체 구조상의 이상이 생겨서 이것을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후에 다리 근력이 약해지는 신체 기능 이상이 오게 되는데 이러한 신체 기능의 이상 그리고 기능 이상으로 인해서 그 환자가 앞으로 이제 퇴원을 했을 때 어떤 활동 범위나 참여에 대해서도 결국 이런 것들이 다 모두 그 환자의 건강 상태를 결정하는데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과가 재활의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환자와 같이 궁금한 부분을 해결을 해주고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브레인부터 스파이널 코드 그리고 사지의 페리페럴 러브까지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돼서 이제 이런 것들을 수련 과정 중에 익히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전공의 교육 과정을 보면은 1년차 때는 주로 브레인이나 소아 환자들을 이제 병동을 담당을 하게 되고 2년 차에서는 이제 스파이널 코드 인조리 그리고 머스큘러 스켈레탈 페인
그리고 고관절 골절 수술 이후에 또 재활치료가 중요한데 이런 수술을 재활 환자들을 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캔서 리헵, 특히 이제 림프에데마를 림프 부종의 환자를 보게 되고 또 외래에서는 머스쿨스켈레탈의 여러 가지 통증 인터벤션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시스트하면서 이제 배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3년 차에는 저희가 CNS나 PNS 그리고 마이오패시를 진단을 하기 위해서 근준호 검사가 중요한데 이 근준호 검사를 실제 진행을 하고 해석하는 그런 트레이닝이 있고 또 연화조형 검사를 이때 3년차 때 담당을 하게 됩니다. 4년차는 전체 병동을 총괄하는 치프 역할을 하고 근전도시를 같이 총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활의학과 의사가 환자한테 어떤 이제 신체 기능 이상이 생겼을 때 이것을 이제 활동과 참여까지 같이 이제 고민을 하는 과라고 했는데 이것은 피지션, 재활의학과 의사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팀 어프로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에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간호사 모두 다 팀을 잘 이루어서 그 치료가 잘 되어야지 성공적인 환자의 재활을 이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재활의학과는 팀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 재활의학과 의사를 중심으로 해서 물리치료, 언어치료, 심리치료, 작업치료, 재활병동에 있는 간호사, 영양팀, 사업실 모두가 같이 팀으로 해서 환자의 재활 계획을 세우고 환자를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분당차병원에 총 4명의 교수가 있습니다. 김민현 교수님이 스트로크와 소아 재활을 하고 지금 발표하고 있는 저는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와 스파인 또는 머스쿨스켈레탈 페인을 보고 있고 김종문 교수가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와 연화곤란 디스파지아 같이 근골격계를 보고 서민희 교수가 암재활과 림프 부종 관리 또 세화재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부터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 여러 가지 골절 재활을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정확한 환자의 기능 평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근전도나 근골격 초음파를 이제 전공의 과정 중에 익힐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초음파와 근전도 기계의 사진이고 실제로 이제 1년차 때는 주로 병동 환자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브레인이나 소아 환자에 대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물리치료, 작업치료, 운동치료를 처방을 하고 또 이제 관리를 하는 이제 일을 담당을 합니다. 작업치료를 할 때 이제 필요한 이제 세팅들이고 소아 쪽에서도 직접 1년차 때 처방을 하고 또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2년차 때부터는 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통증 물리치료도 처방을 하고 그리고 시암을 이용한 인터벤션, 초음파를 이용한 주사 그리고 테라피틱 엑서사이즈를 이제 같이 배우는 수련 과정이 있습니다. 재활의학과를 어떤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지금 빨리 이제 고령화되는 나라인데 그만큼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예전에는 이제 질병이나 사고 이후에 여명이 길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떤 의료 케어가 좋아지면서 그 오랫동안 생존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만성 질병과 고령 인주의 문제에 대해서 필요한 이제 전문의로서 재활의학과의 수요가 많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 간략하게 저희 과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차병원 응급학과 수석 전공의 윤관식입니다. 저희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응급의료센터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저희 응급학 교실은 1995년 개설된 경희 분당차병원 응급학과를 모태로 하여 1997년 개설되었습니다. 저희 응급의학 태동기인 1990년대 초반부터 응급의학을 전공한 전문의 김옥준 과장님이 1995년 부임한 이후 응급의학의 학문적 발전 및 응급 환자 진료의 최적절성, 수월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과입니다. 현재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의 진료 실적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15년 이후 연간 8만여 명 이상에 이르렀으며 이는 다양한 환자군에 대한 이해와 진단, 치료를 통해 실력 있는 응급의학 의사가 되기 위한 탄탄한 밑거름이 됩니다.
이런 노력들의 결과 보건복지부 지정 경기 동남권역 권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꾸준한 진료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네, 교육 목표입니다. 이와 같은 탁월한 임상 실적 외에도 지난 20여 년간 다수의 연구 발표를 통하여 국내 응급의학의 학문적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차의과학대학교 응급의학 교실은 학생 및 전공의에 대한 교육 수련 활동을 통해 전문의 취득과 동시에 국내 최고 수준의 응급의학 전문가로서 활약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수련 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당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는 9명의 교수님, 9명의 전공의, 구미차병원 파견 전공의까지 더하면 1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 그 외 4명에서 5명 정도의 인턴과 함께 상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실에서 배출한 전문의는 현재까지 32명입니다. 네, 근무 환경입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저희는 뛰어난 진료 실적과 능력을 바탕으로 2009년 4월 중증 외상 특성화 센터로 지정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2011년 10월 대규모 응급의료센터 확장 공사를 통해 기존 대비 3배의 진료 공간을 확충하여 국내 최초 응급의료센터 전용 최신 저설량 CT 장비를 비롯한 다양한 최신 장비를 구비하는 등 최적의 진료 제공을 통해 최고의 차세대 응급의료센터로 의료진 및 환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성인응급실, 소아응급실, 구미차병원 파견을 통한 체계적인 수련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도 이제 야탐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지하철, 버스 및 도로교통이 매우 발달하여 서울, 강남, 잠실, 판교, 정자 등 중심지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구미차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구미시 현곡동에 위치하고 있고 약 600병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병원입니다. 구미역 및 버스터미널에서 이제 택시 기본요금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이제 분당은 이제 평일에 저희 전공의 3명, 그리고 주말엔 전공의 4명이서 같이 일하고 교수님은 이제 데이에 2명, 나이트에 1명이 같이 일합니다. 구미는 전공의 1명과 교수님 1명이 같이 항상 일하고 평일 및 주말은 나이트 시간에 교수님 2분께서 함께 합니다. 소아도 마찬가지로 전공의 1명과 교수님 1명이 항상 같이 일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국의 장점 및 분위기입니다. 현재까지 결혼이 없는 의국입니다. 아주 자부할 만한 사실이고 저희 전공의는 현재 총 13명이 의국 생활을 함께하고 있고 금년에도 4명 모집 예정입니다. 분위기는 정말 좋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분위기이고 특히 전연차를 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회식이 적은 편이고 오프 시간에 잡무를 시키지 않습니다. 나이대는 이제 85년생부터 90년대생 초반 사이에 다양한 연령대의 의국원이 근무 중입니다. 저희 서로 배려하는 이제 분위기가 수년 전부터 정착되어 있고 예민하거나 본인의 일을 미루는 사람은 없습니다. 차의과학대학교 출신 및 다양한 학교 출신 의국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선생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병원 출신이라고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지난 수년간 결혼이 없었던 점이 말해주듯 의국 분위기 및 근무 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경증 환자도 많이 오지만 권역응급의료센터이기 때문에 중환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다. 다양한 환자군을 이제 접하며 충분히 배우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성장을 위한 최적의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차병원에서 수련 받으면 어디서 근무하든 어떤 환자를 보든지 두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이제 의국 출신 선배님들께서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좋은 분위기 속에서 끝까지 서로 의지하며 응급의학과 의사로 함께 성장해 나갈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소소한 행복으로 이렇게 같이 놀러도 가고 즐겁게 의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마취통증의 약과 이윤진, 황혜원입니다. 이렇게 촬영까지 하면서 여기 있으니까 옛날 기록이 새록새록 나는데 맞아요. 뭔가 지금 레지던트 면접 분위기 느낌도 나고 맞아요. 긴장되네요. 네, 긴장되고 혜원쌤은 어떻게 마취통증의학과에 지원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처음 인턴 돌게 됐던 과가 내과인데 그때 처음 의사가 돼서 ABGA나 아니면 컬처과 같은 다양한 술기들을 하면서 되게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마취과 인턴을 돌게 됐는데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하시는 마취과 관련된 일들을 보니까 되게 흥미롭고 좀 지원하고 싶은 욕구가 뿜뿜하더라고요. 윤진쌤은 어땠어요?
혜원쌤이 그 얘기를 하니까 1턴 때 내과 같이 돌았었거든요. 아, 그때 맞아요. 술기 하던 게 기억이 나네요. 저는 마취통증의학과에 관심을 일단 갖게 됐던 게 폴리클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때 환자분들이 수술하러 들어오시기 전에 뭔가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제 수술하면서 환자분들을 안전하고 또 편안하게 마취를 하는 모습이 되게 멋져 보였고요. 네. 그리고 또 회복실까지 가서 케어를 해주는 모습도 멋져 보였고 그리고 수술방의 내과 의사라고 맞아요, 마취통증학과 맞아요. 의사들을 부르잖아요. 진짜 맞는 것 같다고 느꼈던 게 그 수술 중에 바이탈 사인을 감시하면서 이제 BP가 떨어지면 또 올려주고 또 그런 하트레이트 조절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멋있어 보여서 멋지죠. 네, 그쵸? 네, 그래서 제가 마취통증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 과에 대해서 조금 더 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과는 일단 마취통증의학과잖아요. 그래서 크게 마취과적인 일과 그리고 통증의학과적으로 나누면 될 것 같은데 마취과는 제가 아까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는지 얘기한 것처럼 환자분이 수술 들어오시기 전에 저희가 프리옵으로 보는 랩이라든지 EKG 뭐 이런 과거력 이런 거를 통해서 필요한 수술이나 마취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오퍼럽을 한지 다양한 과를 통해 컨설트를 봐서 오퍼럽을 한 걸 확인을 하고 이제 가능하면 수술을 내려서 수술을 진행하는데 그 수술 중에 서전들이 집중을 할 수 있게 저희가 바이탈 사인을 관리를 하고 또 이제 BP 조절이나 이런 하트레이트 조절을 하면서 세츄레이션이나 그런 거를 하고 그리고 회복실에 갔을 때 통증 조절뿐만 아니라 바이탈도 같이 관리를 해주는 그런 것이 이제 크게 마취과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 네. 통증의학은 어떤 걸 얘기를 주로 하죠? 아, 네. 통증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래에서 어큐시나 크로닉 페인이 있는 환자들을 외래 베이스로 조절해주고 관리해주는 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통증 외래를 통해서 의사와 환자 간의 환자 관계, 이제 랍보 형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동시에 통증과 관련된 약들 아니면 신경 차단술과 같은 술기를 배울 수 있는 교육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요즘 그 노인들 숫자가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맞아요. 고령화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통증의학과가 정말 미래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매우 유망하죠. 네, 유명하고 네. 저희 과의 의국 분위기라든지 장점 이런 거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저희 의국은요, 진짜 정말 분위기 좋습니다. 정말 이거는 보장할 수 있고 저도 너무 매우 만족하면서 지금 수련받고 있는데 교수님들한테도 1대1 티칭을 받을 수 있는 동시에 그리고 저희 민연차 선생님들하고도 편안하게 계속 도움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진쌤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혜원쌤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 의국 분위기는 저희 분당 차병원 내에서 감히 제가 말씀드리면 제일 최고가 아닐까 싶은데 저희 뭐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없어요. 그리고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수님께서 직접 1대1로 티칭을 해주시기 때문에 교수님으로부터 직접 술기라든지 그리고 지식 이런 것도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의국 분위기는 짱짱이고요. 그리고 저희 과, 그러니까 분당 차병원 저희 과의 장점을 얘기하면은 외래 마취부터 IV 제너럴이라든지 그리고 심장이나 이식 마취까지 굉장히 다양한 마취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티칭, 그 교육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분당 차병원 마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또 하고 싶은 장점? 아, 저는 여태까지 되게 크다고 생각했던 게 영상의학과나 응급의학과처럼 저희 과도 온오프가 확실하다는 점. 저는 그 점이 매우 매력적이고 지금 만족스럽게 느끼는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과 온오프 칼같습니다. 확인해주십시오. 네. 어쨌든 저희 과 분위기와 장점은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고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이메일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되겠네요. 네,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차병원 영상학과 책임지도 전문의를 맡고 있는 박아영입니다. 저희 영상학과는 모든 선생님들이 대부분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영상의학 전반에 대한 지식 및 시술을 습득하고 이것을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다양한 타 임상과 의사 선생님들의 자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상의학 지식을 습득하는 과입니다. 저희 병원은 이제 종합병원이라는 특성상 굉장히 다양한 질환군의 환자들이 내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모든 외래 및 입원 환자들의 그 영상을 모두 판독하고 진단하는데 저희가 애쓰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주로 근골격계, 그리고 뇌신경 및 두부신경의학, 그리고 복부 및 비뇨생식계, 그리고 흉부 및 심혈관계, 그리고 인터벤션 영상의학 및 유방 영상의학 등 다양한 파트의 교수님들이 일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희 병원에 지원을 하시면 이렇게 각 세분화되어 있는 전문 교수님들 밑에서 다양한 영상의학 지식을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영상학과는 총 4년 동안의 전공의 수련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오시면 기본적인 인체 전반의 해부학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CT, MRI, 기본 엑스레이, 그리고 초음파, 인터벤션 영상의학 등 다양한 영상 모달리티의 기본 원리 및 이런 영상 모달리티를 통한 다양한 질환군의 진단 방법 등을 모두 총괄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은 이제 전연차부터 고년차 시절까지 총체적으로 다 배우긴 하지만 이제 고년차로 갈수록 본인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판독 및 시술 분야가 조금 더 다양해지고 또한 저희가 전문의 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다양한 논문 및 연구 활동에 직접 참여하게 되는 기회가 넓어지게 됩니다. 최대한 전공의 선생님들이 좀 더 편안하고 효율적인 환경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휴가 그리고 당직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일단 휴가는 뭐 여느 대학병원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휴가 기간을 이용할 수 있게끔 장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과에서는 주로 여름, 겨울에만 이제 집중되지 않고 봄, 가을, 1년 4계절 어느 기간에도 전공의 선생님들이 원하는 기간에 길게 휴가를 쓸 수 있게끔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직은 이제 2년차 중반부터 4년차 중반까지 총 2년 동안 4명의 영상학과 전공의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직실은 이제 남녀 구분해서 편안하게 휴게 시간도 갖고 그리고 당직 수련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영상학과에서는 이제 이미 다양한 영상학 분야를 공부를 하고 있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계학과 같은 경우는 1달 혹은 2달 정도를 의무적으로 원내 해계학과로 파견을 가서 수련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산부인과에서도 1달 정도 파견 수련을 가서 비뇨생식계 쪽 초음파 관련 분야를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일렉티브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학과 전공의 선생님들이 혹시 다른 병원, 다른 과에 내가 원하는 파트를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고 제안을 해줄 경우에는 그쪽으로도 충분히 파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영상학과는 의료 영상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인턴 선생님들이라면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는 과입니다. 영상학과는 대부분은 그냥 앉아서 판독하는 정적인 과로 생각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다양한 방면의 진단 및 치료 활동에서 임상과 의사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기능할 수 있는 점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동적인 분야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영상학과는 여느 과보다도 특히 최신 직연, 특히 최신 이미징 모달리티 등의 먼저 앞서가는 얼리 어답터들이 지원하시기에 좋은 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AI를 이용한 진단 방법이나 빅데이터 등에 대한 연구를 저희 영상학과에서 조금 더 의욕적으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영상학과에 관심 있는 많은 선생님들과 매년 저희 분당차병의 영상학과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당차병원 방사선주의학과 임상연구지 교수 임정호입니다.
방사선종양과는 암 환자를 대상으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과입니다. 방사선 치료의 기본적인 원리는 고에너지의 방사선을 이용을 해서 암세포를 파괴하는 치료입니다. 방사선을 암세포에 조사하게 되면은 DNA가 파괴가 되면서 세포가 사멸을 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치료입니다. 방사선 치료는 수술, 항암 치료와 함께 암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치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의 목적으로는 근치적 목적부터 완화적 치료 목적까지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암에서 치료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학과 전공의를 하시게 되면은 모든 암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에 대한 기본적인 진단, 치료, 예후뿐만 아니고 방사선 치료의 계획까지 각 암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하고 수련을 하게 됩니다. 또한 방사선종양과는 대학병원에서 대부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임상 연구뿐만 아니고 기초 연구에 대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1년차부터 4년차까지 꾸준히 임상 연구뿐만 아니고 기초 연구에 대해서 수련을 받고 실제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만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는 원하는 만큼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분당차병원 방사선종양과에 전공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방사선학과 전공의를 지원하시면은 저를 포함한 방사선학과 전문의 교수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수련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방사선 치료는 암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치료 중 하나로서 적극적으로 많이 이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차병원 정형외과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인 이순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공의 2년차 조원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당차병원 정형외과 1년차 장인성입니다. 네, 교수님 오늘 저희 과를 소개할 자리가 이렇게 마련되었는데요. 먼저 저희 과가 어떤 수련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과는 이제 대부분의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4년간 전공의를 해야 하는 시스템이고요. 그 이후에 전임의, 펠로우라고 하죠. 전임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일단 전공의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총 1, 2, 3, 4년 차가 있는데요. 각 연차당 4명의 전공의 TO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른 병원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중에 1년차 전공의 선생님들은 주된 업무는 병동 환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2년차가 되면 수술방 업무를 하면서 응급실도 같이 보게 되고요. 그 다음 3년차 전공의는 외래에서 정형외과 골절 환자뿐만 아니라 발생하는 다른 질병 그런 환자들도 같이 진료를 보게 되고 물론 중간중간 교수님들과 외래에서 같이 참관을 하면서 경험을 쌓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4년차는 그런 1, 2, 3년차들의 그런 전반적인 것을 조절하면서 같이 참여하고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고 아까 TO가 4명이라고 했는데 4명 중에 1명은 저희 차병원이 분당 차병원이 있지만 구미에도 차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 차병원 정형외과에 파견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1년 12개월 중에 3개월은 구미 차병원에 이제 파견을 가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교육 시스템이고 저희가 세미나와 컨퍼런스 같은 것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와 컨퍼런스는 크게 말씀드리자면은 우선 골절 세미나가 있고 그 이후에 시신을 기증받아서 실제 사람을 해부해서 실습을 하는 해부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형외과에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서 공부하는 파솔로지 세미나라고 이름을 붙여서 저희가 하는 그런 세미나가 크게 있고
이러한 각 세미나들은 1년 중에 3달 정도씩 시간을 할애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달에 1회 이상 각 교수님들이 전공의들에게 렉처를 해주시기도 하고 전공의들이 발표를 하기도 하면서 학문적인 그런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각 교수님별로 1년에 15에서 20회 정도를 전공의에게 교육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어느 과보다도 아침에 일찍 모여서 6시 50분, 6시 45분 이럴 때 모여서 세미나를 하고, 사실 전공의들이 굉장히 바빠가지고 중간에 모여서 하자고 하면은 이 교육 다 모일 수가 없어서 그렇게 아침에 일찍 모여서 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 그럼 한 가지 더 교수님 생각을 알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 과가 지금 대외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를 얘기하라고 하니 좀 쑥스럽기도 하고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한데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그 이유는 2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전체적으로 이제 정형외과 과 자체에 기준을 두고 이야기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분당 차병원 정형외과를 기준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정형외과에 노인 환자가 많거든요. 노인 환자, 관절염, 골다공증 환자가 많은데 요새 그런 분야의 그런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들이 많이 늘고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저희 과가 더불어 인기가 많은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 과가 장점 중에 하나가 진짜로 응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팔, 다리, 척추 이 정도이기 때문에 다른 과 신경외과나 흉부외과에 비해서는 응급 환자 비율이 좀 적고요. 그리고 저희 과가 다루는 분야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뼈도 봐야 되지만 주위의 근육, 힘줄, 인대, 신경 이런 것까지 다 보기 때문에 학문적인 범위가 굉장히 넓고, 따라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형외과를 놓고 봤을 때 인기가 있는 제 생각이고요. 또 하나 더불어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제 분당 차병원 내에서 정형외과 그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97년도에 차의과학대학교 여기에 입학을 해서 1회 입학, 1회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그 다음 조교수, 부교수까지 다 여기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바인데요. 최근 5, 6년 사이에 저희 과는 전공의의 수련활동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 과에 물론 전공의 선생님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다른 교수님들이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전공의들에게 교육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전공의들이 너무 힘들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옛날에는 전공의들이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도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있고,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가족이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요새는 그러지 않습니다.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하고 전공의들의 가정생활, 전공의들의 개인 여가 활동을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저희 분당 차병원 정형외과에 확실히 잡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실제로 전공의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연구 보조 인력을 채용을 하였고요. 또한 수술방에서 보조 인력을 2명을 채용을 해서 업무 부담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학문적으로 석사, 박사 과정에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각 교수님들이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약 20여 편 이상의 SCI급 논문이 나오고 있으며 각 교수님들이 한 건 이상의 국책 과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형외과에서는 임상 연구뿐만 아니라 기초 연구도 어떠한 것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고, 실제로 지금 전공의 말고 정형외과의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원 선생님들도 약 6명이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 및 교육, 그 다음 기초 연구 이런 것까지 통틀어서 많이 셋업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인기의 비결이 아닌가 하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인 선생님, 1년차 이제 거의 다 막바지 이루고 있는데요. 1년차 생활이 어떤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분당 차병원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그 일단 1, 2, 3, 4년 차가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이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1년차는 이제 병동 업무를 이제 주로 하게 되고요. 2년차 같은 경우에는 수술방 그리고 컨설터 업무를 이제 주로 맡게 되고, 3년차는 수술방을 보면서 그리고 외래방에서 이제 교수님 보조하거나 아니면 일반이라는 이런 진료를 보게 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요. 4년차 같은 경우는 수술방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총괄 그런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일과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고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는 이제 컨퍼런스, 그러니까 되게 교육에 굉장히 특화된 그런 의무이기 때문에 아침 컨퍼런스로 이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 되게 일찍 모여서 뭐 한 명이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준비해 오면 30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파트별로 교수님별로 이제 회진을 돌게 됩니다. 그래서 회진을 돌고 난 다음에 수술방 그리고 외래방이 열리게 되면 다른 연차 선생님들은 이제 유기적으로 다 이게 업무를 분담해가지고 업무를 시작하게 되고요. 1년차의 업무 같은 경우에는 병동 업무 이제 우선적으로 하게 되는데, 아침 회진하고 난 다음에 병동의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그런 불편감을 일단 해소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오더라고 하죠. 이제 뭐 약 처방이라던가 필요한 걸 이제 처방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외래라던가 이제 응급실에서 수술이 잡히게 되면 이 환자분이 수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오퍼러빌리티를 이제 챙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정규적인 업무 말고도 이렇게 수시적으로 응급실로 오시는 환자분들이 오시면 그거에 대한 이제 과거력을 파악한다거나, 아니면 뭐 뼈를 맞춘다거나, 아니면 엑스레이 처방을 낸다거나, CT를 처방낸다는 그런 이제 업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 이제 업무를 이제 다 마치게 된다고 하면 이제 당직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당직이 아닌 경우에 이제 퇴근을 하게 되고요. 당직인 경우에는 그 정형외과 병동에 있는 환자분들의 모든 이제 전화를 받고 불편감 호소하는 걸 이제 해소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 그리고 새벽 시간에 오는 응급실 환자분들을 이제 그 처치를 해주면서 이걸 이제 외래로 이제 보낼지 아니면 다시 입원을 시킬지 이런 결정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되는 그런 하루 일과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조원민 선생님께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정형외과의 이제 장단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큰 장점은 환자의 증상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증상이 호전되는 것 또한 가장 저명하게 드러나는 분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쉽게 얘기해서 응급실에서 골절 환자를 도수 정복하였을 때 정복이 잘 되어서 환자 증상도 좋아지고, 더군다나 엑스레이상도 뼈가 잘 맞춰진 것을 확인하게 되면은 그것을 확인했을 때의 기쁨은 정말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이제 수술비 받아도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환자의 증상이 드라마티컬하게 이제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과라는 점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학문 자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뭐 뛰고 그리고 운동하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에 밀접하게 응용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분야라는 점도 또한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의 따고 나서도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점을 얘기한다면은 정말 솔직히 말씀해서 자기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주 80시간이 정착되어서 자기 시간이 보장되었다 하더라도
머리와 이제 내부 몸의 장기 제외한 모든 분야를 다루는 영역이기 때문에 공부할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과 끝나고 다음날에 어떤 환자를 볼 것이고 어떤 수술을 할 것인지에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정말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분야가 광범위합니다. 팔, 다리뿐만 아니고 허리, 그리고 소화부터 종양 영역까지 굉장히 영역이 넓기 때문에 저는 그 양이 내과 못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양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는 자기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다른 과에 비해서 자기 시간이 다소 부족한 점이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거기에 덧붙여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다는 점도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답변이 된 것 같습니까? 네, 잘 들었어요, 선생님. 예. 자, 그러면 다음 제가 장희 선생님께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네. 저희 그 과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 의국 분위기가 어떤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의국, 제가 1년 동안 봤던 분당 차병원 정형외과 의국 분위기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봤던 저희 정형외과 의국 분위기는 상호 존중하에 이제 윗연차 선생님들과 아래연차 선생님들이 이제 상호 유기적으로 그 일을 한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소위 이제 정형외과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때린다, 뭐 폭력적이다, 뭐 강압적이다, 잡일을 많이 시킨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분당차병원 정형외과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되게, 사람답게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의국이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저는 그런 걸 되게 자랑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 뭐 친구들이 정형외과 너무 힘들지 않아. 당연히 일이 많아서 힘들긴 하는데, 사람 때문에 힘들지는 않는 그런 의국 분위기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의국 같은 경우에는 또 특장점이 교육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수님들도 이제 아래 그 전공의 선생님들한테 교육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 윗연차 레지던트 쌤께서 아래 연차 레지던트 쌤들한테 뭐 응급실이라던가 아니면 수술에 대해서 이렇게 티칭해 주시고 교육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또 아래 연차 레지던트 쌤이 또 찾아보고 하는 것, 그 일하는 와중에서도 많은 것을 좀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저희 분당차병원 정형외과의 특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조원민 선생님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선생님께서는 만약에 지원을 하신다면 다시 정형외과에 지원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물론입니다. 저는 정형외과에서 약 2년 동안 지금 수련을 받고 있는데요. 이 기간은 제 인생 그 어떤 기간과 비교해도 가장 보람차고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자부합니다. 1년차 때 병동 관리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의사로서 환자를 케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 2년차 때 지금 수술과 각종 시술 등에 참여하면서 의사로서의 역량이 정말 크게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사로서의 제 인생에 있어서 정형외과를 선택한 것은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워낙 많은 환자군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관심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나 지인들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것도 솔직히 큰 자부심이자 자랑거리, 그리고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과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 과를, 그리고 분당차병원 정형외과를 선택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1세기 의료계를 선도할 차병원 가정의학과를 소개합니다. 가정의학과는 기본적인 모든 질환을 포함하여 기능의학, 노인의학, 비만, 만성질환, 만성통증, 호스피스 등을 다루는 진료과계의 금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차병원 가정의학과는 어떠한 교육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인재상을 원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차병원 가정의학과 과장 김영상 교수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여러분들과 마주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아마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저희 홈페이지를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홈페이지는 아마 크게 써 있는 숫자로 60이라고 써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올해 2020년이 바로 차병원 60주년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분당차병원만 놓고 본다면은 그보다는 역사가 좀 더 짧습니다. 1995년에 분당차병원이 개원을 했고요. 그리고 같은 해에 가정의학과도 함께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분당차병원과 분당차병원 가정의학과 모두 25주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동안 그 여러 선배님들께서 제가 들어오기보다 훨씬 이전부터
여러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전인적인 인재 양성 그리고 환자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진료를 하기 위한 큰 노력들을 하셨고요. 그를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분당차병원 가정의학과에서는 현재 여러 가지 교육 목표를 가지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우선 가정의학과라고 하는 과는요, 1차 의료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의원부터 대학병원까지 이르는 여러 모든 의료 시스템을 큰 그림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찾아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요, 컨티뉴어스 케어 혹은 컴프레hen시브 케어, 우리말로 한다면 연속적인 진료 그리고 전인적인 진료를 목표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새롭게 저희 과로 지원하고자 하는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픈마인드를 가지라는 점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환자분들을 보신다면은 그들이 어떻게 아픈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주변을 좀 바라보시면은요, 타과 혹은 다른 직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동료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학문에 접근하시게 된다면은 현재 알고 있는 지식들, 생각했던 그런 지식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 그 이상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여러 선생님들께서 지원해 주신다면은 저희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크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차병원 가정의학과는 명상과장님, 비만치료의 전혜진 교수님, 노인의학의 이지은 교수님, 건강검진센터 차원 원장이신 김문종 교수님과 함께 다양한 경험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정의학과는 1차 진로를 꿈꾸는 모든 의사들의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를 보는 데 있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충분한 자기 피드백, 교육에 기능한 수련 환경을 자랑합니다. 따라서 전공의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환자를 잘 진료하고 진정으로 1차 의료에 보탬이 되는 의료를 펼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에 관심 있는 분들은 가정의학과 수련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용 방면으로 관심 있는 분들도 기반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의료를 탄탄히 하실 수 있고, 원하시면 미용 관련 경험이 많은 저희 의국원들과 함께 발전적인 방향으로 지식을 쌓고 진로를 결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의료계에서는 건강검진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차병원 가정의학과는 여러 개의 검진센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수련 기간 동안 건강검진 예진, 검진 결과 검수 등을 통하여 검진센터 운영에 관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수련 후에 진로 선택 과정에 있어 더 많은 폭을 넓혀주므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련에 있어서 교육 커리큘럼과 로딩도 중요하지만 3년 동안 지낼 의국이 어떤 분위기인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분당 차병원 가정의학과 의국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서로의 힘듦과 고민을 무시하지 않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가족 같은 의국 분위기를 자랑으로 합니다. 저희 차병원 가정의학과는 전공의들이 본인의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토론하며 배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의국 졸업하신 선배님들께서는 미용, 검진센터, 1차 진료, 보험회사 중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계십니다. 또한 저희 가정의학과에서는 수련 기간이 효율적이고 즐거울 수 있도록 레지던트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련 기간 동안 전공의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수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배움에 기해 열정적인 전공의들, 훌륭한 교수님들이 함께하는 분당차병원 가정의학과, 저희와 함께 다채로운 꿈을 펼칠 선생님들을 기다립니다. 네, 강남차병원 산부인과의 과장을 맡고 있는 정용욱이라고 합니다. 네, 강남차병원은 대한민국 한복판 강남에서도 교통의 요지인 역삼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상과, 부인과 난임이 고루 자리 잡고 있고 세 과의 교수진만 해도 35명 이상입니다. 상과의 경우 월 평균 약 200여 건의 분만을 하고 있고, 부인과의 경우에도 복강경 수술이 월 평균 약 150건, 난임 시술은 월 한 400건 정도를 시행하고 있고요. 조만간 새로운 명품 3과 병원을 개원 예정입니다. 네, 보통 1년차는 수술의 제2조수로서 제왕절개 수술, 각종 복강경 수술, 또 난임 수술의 제2조수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요.
2년차부터는 제1조수로서 각각 수술에 들어가게 됩니다. 3년차, 4년차는 기회가 되면 직접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강남차병원은 전공의 수련 규칙을 지켜서 주 80시간 근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당직을 서게 되면 당직 다음 날은 오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14번의 휴가가 제공돼서 여름과 겨울에 일주일씩 2번, 봄과 가을에 이틀씩 2번의 휴가를 제공하고요. 매년 국제학회에 참석할 기회와 국내 학회에 참석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차 들어오신다고 해도 월 당직이 현재 예상으로는 약 5회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강남차병원 산부인과는 최근 4년간 14명의 전공의가 수련을 마쳤으며 그 가운데 8명이 차병원 계열 병원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남차병원 산부인과는 출시 학교 등에 차별을 두지 않고요. 수련 내내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고 대부분의 계열 병원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졸국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교수로서 선후배들과 함께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